초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1차 시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태풍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점점 크게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볼까요? 홍수와 산사태가 휩쓸고 간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들이 처참히 무너지고 한때 차들이 지나던 도로는 바위와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콜롬비아는 폭우가 그친 직후부터 천여 명의 군인과 경찰관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마을 도로의 80%가 사라지고 식수와 전기도 끊겨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지난 31일 밤 쏟아진 폭우 피해로 지금까지 4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어린이를 포함해 200여 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태풍 하토가 홍콩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시속 175km의 속도로 홍콩에 접근했는데요. 사람들은 강풍을 이기지 못해 휘청거리고 도로 곳곳에는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에 차량은 침수됐고 건물 구조물들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48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풍 최고경보인 시그널 10이 발령된 가운데 부상자는 최소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월 말부터 이어진 찜통더위 속에 올 들어 발생한 온열 환자 수는 1,016명. 여름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난해 발생한 온열 환자 수 1,051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 속에 사망자 수가 10명을 넘었고 그중 절반이 최근 2주 사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이유는 뭘까요? 여름마다 겪게 되는 폭염, 태풍, 그리고 겨울엔 폭설과 한파. 여러분들도 모두 들어본 단어들이죠? 자연현상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최근에 더 심하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 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기후변화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기후변화란? 여러분, 기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날씨랑 비슷한 단어 같다고요? 사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알아보고 기후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먼저 날씨가 뭔지 알고 넘어가야겠네요. 날씨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이나 바람, 비 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는 약 20-30년 동안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 상태를 말합니다. 날씨하고는 다르죠? 날씨와 기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어제의 날씨가 최고 기온 30도, 평균 습도는 20%, 구름 양은 10 미만이라고 한다면 화창한 여름 날씨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기예보에서 매일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100mm, 경북 동해안과 경남 내륙 20에서 60, 강원 영동과 경북 내륙, 전남과 제주에도 10에서 40mm가량이 더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늦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광주 27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후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기후는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선선하며 겨울에는 춥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정 기간의 평균 기상현상을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날씨의 평균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해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0.74도씨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7도씨가 올랐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기온이 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날씨하고 기후가 다른 거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후는 둘 중 어느 걸까요? 정답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날씨. 20에서 30년 동안 나타난 날씨의 평균 상태가 기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날씨의 평균 상태가 변하는 게 기후 변화. 잊지 마세요.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데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로 해요. 기후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구는 여러 종류의 기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두꺼운 공기층을 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기층은 질소 78%, 산소 21%, 기타 1%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온실가스는 이 기타 1%에 포함되어 있죠. 대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온실가스가 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100%라고 볼 때 50%는 지구 표면에서 흡수하고 20%는 대기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30%는 반사가 되어 다시 지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과 대기에서 흡수한 70%도 자연스럽게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태양에너지가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구가 너무 추워지겠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에너지를 붙잡으려고 대기에 있는 기체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 기특한 기체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가 지구 밖으로 날아가는 태양에너지를 붙잡아서 흡수하거든요.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현상을 자연적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란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식물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체를 말합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식물들을 추운 공기로부터 보호해주듯이 온실가스는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꼭 필요한 기체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지을 때,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닐 때 등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온실가스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지구의 열을 더 많이 가두게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건 온실가스가 주범이네요. 그러면 온실가스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원인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대기, 해양, 육지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 둘째, 화산 분출에 의한 영향. 셋째, 태양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 중 화산 분출에 의한 영향에 대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화산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면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면서 폭발하는데요. 이때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등이 같이 나오는데 화산재를 비롯한 먼지 등 분출물들이 대기의 상층까지 올라가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표면에까지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막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대기나 바다, 육지 등이 서로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나무를 자르거나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건 인간의 활동이니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원인보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겠죠?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나 대중교통,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잊지 마세요. 참고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가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숲을 훼손하거나 토지를 개발할 때도 많이 내뿜어져 나옵니다. 메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메탄은 온실가스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하는데요. 농업, 축산업, 쓰레기 매립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죽어서 분해되는 과정,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배설물에서도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이 소화하고 배설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출되죠. 나머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대기 중에 아주 적은 양으로 존재하고 측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3.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근데 그러고 보니 기후변화의 범인은 우리 사람들이었네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이 조사해봐요.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고, 그래서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들은 살 곳을 잃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사막이 늘어나고 있고, 긴 시간 가뭄이 지속되면서 강물이 줄어들어 먹을 물과 식량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기후변화 문제로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하는데요. 물과 식량이 부족해서 각 국가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또 살 곳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지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2006년에 발표된 IPCC 지구환경 전망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작성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양서류의 30%, 포유류의 23% 이상, 조류의 12%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문제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문제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문제들을 알아보기로 해요.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폭설, 한파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더욱 자주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상기후라고 하죠. 물론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현상은 있었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더 큰 규모의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인지 하나씩 알아보죠. 먼저 폭염은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경보가 내리죠. 폭염은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한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고 많이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기가 뜨거워지고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비가 많이 내리게 되죠.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부는 태풍은 기후변화로 바다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더 강하게,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한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눈이 강하고 많이 내리는데 이걸 폭설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대기 때문에 수증기가 공기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폭설이 자주 내리는 것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건 한파라고 하죠. 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조사된 자료를 발견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이상기후로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같이 들어봐요. 2016년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전국이 22일 동안 폭염에 10일 넘게 열대야였대요. 그래서 백록담이 다 말랐었어요. 그 해에 폭염 환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2011년 7월이었어요. 3일 연속으로 비만 왔어요. 그날 비가 온 양이 역대 1위를 기록했대요. 거리가 물로 가득 차서 차도 둥둥 떠다녔죠. 그때 우리 아빠 차도 떠내려가 버렸어요. 2016년 10월에 제18호 태풍 차바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온 역대 태풍 중 3번째로 강력한 거였대요. 제주도하고 남해안 일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데요. 저도 대피를 못하고 헤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이게 다 바다가 따뜻해져서 더 심해진 거래요. 많은 친구들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봤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게 온실가스라고 했으니까 그걸 줄여야겠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줄이죠?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냉장고나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에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된 숫자가 작을수록 에너지를 덜 쓰는 제품이죠. 가전제품을 살 때는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컴퓨터나 프린터 등은 절전 모드를 설정해서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때 꺼둡니다.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도 뽑아두고요. 또 여름에는 너무 춥지 않게, 겨울에는 너무 덥지 않게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여름의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씨에서 28도씨이고 겨울의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씨에서 20도씨입니다. 교통수단을 잘 이용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행기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멀리 가더라도 가능하면 철도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죠. 쓰레기를 처리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재생종이로 된 공책을 사용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온실가스를 줄여보기로 해요. 지금부터 5명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는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고 계시고요. 엄마는 냉장고에서 필요한 걸 꺼낼 때 한꺼번에 꺼내세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다 뽑아요. 근데 전 가끔 텔레비전은 켜놓고 나갔다 올 때도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빠랑 엄마가 다 안 계실 때가 있어서 쓸쓸하거든요. 정답입니다. 저도 집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양치질이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쓰기 간편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고 가꾸었어요. 또 겨울에는 집에서도 옷을 두껍게 입거나 내복을 반드시 입어요.
정답입니다. 저는 엄마와 쇼핑을 할 때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장을 볼 때 늘 장바구니를 챙기고요. 친환경 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늘 휴지 대신 손수건을 챙겨주시고 또 에너지 효율 등급이 5인 전자제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있답니다. 정답입니다. 저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갈 때 자동차가 아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갈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짐을 싣고 다닌답니다. 정답입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패스트푸드점에 가능한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고기 반찬보다는 채소 반찬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급식을 받을 때 학교 끝나고 패스트푸드점에 가지 않기 위해 음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가끔 너무 많이 받아서 음식을 종종 남기기도 한답니다. 정답입니다. 친구들이 들려준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잘 찾아봤나요? 어때요? 여러분도 잘 실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지구에는 온실가스가 가득합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후변화도 곧 멈추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입니다.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지구에는 온실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50년에서 200년까지 지구에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계속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태풍, 폭염,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위기에도 처하는데요. 이런 위험이나 피해를 줄이는 거죠. 그렇군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네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오늘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기후변화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미 지구에 가득 차 있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기후변화 문제가 줄어든다는 건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건지 알아볼 건데요. 화면에 있는 행동들 중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행동을 5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잘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만들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를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잘 알고 함께 실천해 보기로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행동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을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을 더 많이 하기로 약속해요.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나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